저희 또 교육과정 네.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차별적인 부분이 두레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두레 또 모임을 저희 네, 네. 월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햇살 지원팀이 네.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두레랑 햇살 지원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이제 조직의 문제잖아요. 조직.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 교육 활동을 잘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구조에서 보면, 그러면 왜 우리 두레나 햇살 교육팀이나 이런 조직이 갖춰지는가는 사실은 그 앞에 그 비전과 방향과 교육 활동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가 햇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햇살이라는 이름은 이 아이를 내가 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학년으로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했고, 협력하는 구조가 두레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구조가 좀 필요했고, 햇살 기획팀은 나름의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등등 할 텐데, 이게 일관성을 갖추려면 학교에 그 일관성을 갖추는 게 학교의 교육 과정이고, 학교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팀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지원이나 뭐 업무를 전담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나름의 책임지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햇살 기획팀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사실 그 다중지원팀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네. 한 아이를 위해서 여러 교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협의체인데 다중지원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중지원팀은 진짜 햇살 교육 과정의 딱 요체죠, 요체. 그냥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이 얘기를 지원해 준다. 이게 햇살 철학의 기본이라면 그게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게 다중지원팀이고, 처음에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구학이라고, 우리가 한번 한 아이를 지원해 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에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아이를 지원하고 뭔가 이 아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한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례가 필요하다.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디서 막혔고 어떻게 했는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윤지영 선생님이 이걸 맡아서 했잖아요. 윤지영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정성을 들였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다중지원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우리 학교의 학폭이나 관계가 나름 괜찮았던 이유 중에 다중지원팀 운영과 스포츠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스포츠 클럽 얘기 나와가지고 네. 스포츠 클럽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뭐 해밀초만 나가면 네. 뭐 상을 다 휩쓸었다. 해밀초 쟤 잘한다. 또 요즘은 노을이 학교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네. 정말 작년에는 거의 전 종목을 저희가 휩쓸었거든요. 이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람이 이제 들어간 일인데, 여기 스포츠 클럽은 작년에는 김현진 쌤이랑 정광석 선생님, 올해는 또 김현진 쌤이랑 저 석태경 쌤 있는데 뼈를 갈았죠, 그죠? 네, 뭐 근데 이 선생님들이 여기에 열정과 시간과 뭐 영혼을 바쳐서 이렇게 해왔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아이 또 그런 와중에도 항상 이렇게 빛이 강하면 그늘도 비치는 법인데, 그래서 생기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해본 학교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즐겁게 오고, 특히나 에너지 많은 애들이 지금도 학교에 100명 이상이 아침 일찍 와요. 아침에 맨날 늦게 자고 아침에 학교 안 가려고 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하면서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오는 사례는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학교 간다는 것도 고맙지만 일어났는데 아이가 없어. 이거 되게 행복한 고민인 거죠, 사실.
실제로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시간에도 그렇고 중간 놀이 시간, 점심 시간, 또 방과 후까지 엄청 훈련에 이렇게 매진을 하는데 중간 놀이 시간도 그리고 점심 시간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코로나 때 개교를 한 학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놀이 시간 30분 그리고 점심 시간도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노는 시간을 이렇게 보장해 두셨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중간놀이 제가 조금 나름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중간놀이는 사실은 우리가 쉼에 대한 의미를 좀 있어요. 쉼.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1학년 아이들이 쉴 때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그러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학년은 뛸 수밖에 없는 나름의 그 발달 상황상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물론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차라리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쉬는 시간만큼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요구해야지. 전 뛰지 말라고 하는 건 저는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생각은 들고 그만큼 그 아이들의 발달이나 아이들의 성장에게는 저는 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중간 놀이는 우리가 30분을 하고 있는데 30분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뭔가를 시작하다가 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땀 흘리고 오면 또 수업 시간에 땀 흘리고 있으면 신경 쓰이긴 하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쉬는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크고 아이들이 그 활동 30분 안에서 다양한 나름의 친구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해소도 하고 또 자기 에너지도 발산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재충전하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정이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아니라 80분 블록 수업하고 이제 30분 중간 놀이 시간을 네, 갖게 네, 되잖아요. 네. 저희 학교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이제 80분의 긴 호흡을 하는 게 네.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게 적응이 사실 되니까 괜찮았고 사실 또 저희 공간이 3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30분 시작이 됐을 때 해미리 놀이터나 뭐 원형광장, 뭐 강당, 운동장까지 나가는 동선도 되게 단축이 돼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분 쉬는 시간이었다면 내려와서 무슨 놀이 할까 네. 정하고 끝났을 텐데 30분이니까 놀이도 정하고 팀도 짜고 실제로 이제 경기까지 하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되게 놀 권리를 많이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 선생님들에 대한 노력도 저는 있다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1학년, 2학년 들어왔을 때 불안하잖아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라는 게 또 사소한 어떤 사건도 막 크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저학년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지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적도 있어요. 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물론 5, 6학년도 수업 시간보다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는 건 이제 운동장에 지금은 막 더우니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운동에 축구하는 애들이 한 3팀, 4팀이 축구를 해요. 그래도 별로 싸우잖아. 전 되게 신기해요. 보통은 운동장에 축구 잘하는 남학생들의 차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렇잖아.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가끔 축구를 할 때 아이들하고 축구하다가 다른 팀하고 걸리면 너 옆에 가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까지 올라오는데 네. 참죠. 근데 어쨌든 같이 써야 되는 공간이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